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5일 마감 시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중에 긴급 점검을 할 정도로 주시장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다들 느끼셨겠지만 평상시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죠. 현재 시점에서도 미국 야간 선물 시장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유럽 시장도 어제 안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시아 시장, 홍콩 시장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인도 시장도 열렸네요. 더불어 코인 시장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각종 암호화폐들의 가격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거의 반토막 났죠. 이런 어떤 유동성 회수에 대한 우려감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폭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흐름이 언제쯤 마감될 것이냐를 두고 매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떤 계기가 생기면서 좀 주가가 좀 회복하고 코인 가격도 회복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동안 많이 읽었던 주식 투자의 역사, 지금도 제 서재에 있는 돈이 보이는 주식의 역사라는 책, 작년 한 7, 8월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주식 역사 관련된 책들을, 영국의 주식 금융 역사, 각종 책들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VOC부터 네덜란드 시장부터 영국 시장, 미국 시장, 각 주식시장 수많은 어떤 버블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 현재 주식시장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고, 그로 인해서 주가의 조정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현금에 대한 코멘트를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현금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신용 미수에 대한 어떤 주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 투자, 빚투자에 대해서 기자들이 미친듯이 떠들어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위험성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신용 미수로 셀트리온 더 사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더 사자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또 역시 경고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빚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늘 얘기 드리지만 빚투자는 여러분의 인생을 매우 힘들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아무리 좋은 주가도, 아무리 싼 주식도, 아무리 싸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빚은 절대 지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수준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고요. 오늘도 셀트리온에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일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순매수가 들어와서 아이고 좀 괜찮아지는구나 했으나,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이 워낙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다시 또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타깝네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오더라도 현재 주식의 가격이 계속 이렇게 못 버티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가 나와도 상승하지 못하고, 안 좋은 얘기가 조금만 나와도 폭락하는 굉장히 큰 베어마켓 장세죠. 곰의 발톱이 어떤 사냥을 할 때 동물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갈기처럼 갉아내리는 그런 장세를 베어마켓 장세라고 하고요. 황소 장세는 황소의 뿔로 어떤 사물을 아니면 또 다른 대상을 찍어서 들어 올리기 때문에 베어마켓과 반대로 불마켓 시장, 상승 장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상황이 계속 찍어서 내리고 찍어서 내리고 찍어서 내리니까 베어마켓, 곰 시장이 맞습니다. 약세 시장이고요. 이런 약세가 언제 끝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죠. 예측한다고 하는 순간 그 예측가는 사기꾼입니다. 절대적인 사기꾼이죠. 본인도 모르면서, 모르는 걸 본인이 더 잘 알면서 반드시 반등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명백한 사기꾼이죠. 지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그 누가 와도 주시장을 단기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뭐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성장은 할 거예요. 근데 성장보다 주가는 항상 오버슈팅 하기도 하고 반대로 폭락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항상 인간의 마음이 녹아져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주가의 하락은 개인 투자자의 마음이 녹아져 있다기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리스크 관리, 지금 우크라이나의 어떤 사태라든지 미국의 동성 축소라든지 우리나라가 금리가 올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의 어떤 트렌드나 흐름이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이 싸냐 비싸냐를 떠나서 그냥 주식을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느껴집니다. 뭐 그냥 포트폴리오 조정일 가능성도 좀 매우 높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셀트리온을 투자 중인 어떤 외국인 글로벌 투자자가 아니면 연기금이 아니면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비중을 줄여 나가고 이쪽 비중을 줄이고 저쪽 비중을 늘리고 비중 조절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더 많이 하락하는 종목이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올라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거죠. 계속 가격이 다운화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셀트리온도 이제 공매도가 좀 진정된 듯 했는데 또 오늘 11만 주, 또 공매도 상세 하나 들어가서 보면 업팅을 예외 체결 수량이 또 많았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공매도가 이제 끝나나 했는데 또 23만 주, 23%, 또 23%. 이렇게 크게 20% 이상 공매도가 나오고 나면 그에 꼭 아픈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공매도들이 올라가지, 사도 안 올라가니까, 사서 올라가야 되는데 사도 안 올라가는데 팔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팔아서 떨어뜨려서 얻는 수익이 더 큰 흐름이구나 라고 미친듯이 파는 거죠.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이 흐름을 쉬프트 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어떤 사안이 나올 때까지는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사안을 우리도 쉽게 예측할 수는 없죠. 뭐 과거에 뭐 리먼 사태 때 뭐 제가 오늘 그 코스피의 지지선에 대해서 코멘트 드리면서 과거의 숱한 주식시장의 조정 양상에서 나왔던 그런 패턴들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컸었느냐, 아무래도 증시가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포인트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컸던 부분이 금리였습니다. 금리, 그 다음에 뭐 지급준비율, 뭐 이런 것들, 유동성을 확대하고 유동성을 줄이는 이 과정이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도 그렇고, 리만 사태 때도 그렇고, IMF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항상 돈을 풀었습니다. 안 좋으면. 근데 지금은 돈을 조이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증시도 그렇고 좀 빠지고 있는 거고, 이 끝이 어디인지는 정말 아직 미국은 금리 인상도 안 했는데 지금 벌써 이 정도면 금리 인상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또 그것도 어리무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을 세 차례나 해버리니까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빠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나중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빠졌고 우리나라 기업은 좋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데 가격은 먼저 조정받았으니까 나중에 먼저 선두조적으로 좀 치고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시장이 빨리 치고 나가느냐도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도 뭐 마찬가지겠죠. 많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15만원. 상당히 많이 빠져 있죠. 압도적으로 지금 업종 우량주 중에서는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200 중에선 뭐 압도적으로 많이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68% 고점 대비.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60%, 셀트리온 헬스케어 64%. 많이 빠졌죠. 압도적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주나 뭐 이런 대형 우량주들이 빠진 거에 비하면 그렇죠. 굉장히 많이 빠졌죠. 바이오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고점 대비 25% 빠졌는데 60%대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출 영업이익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뼈딱 뽑고 껌뿔리 현상이 나오면서 또 빠졌고요. 정말 끝이 어딘지, 터널의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끝을 뭐 알았으면 좋겠지만 저 또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야 합니다. 아무튼 뭔가 정책적인 뭐 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뭐 금융 당국에서 뭐 공매도에 대한 어떤 규제안이 나온다거나 뭐 그 다음에 또 유동성 완화, 유동성을 이제 조였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유 있게 좀 풀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정부 지원책이 좀 나온다거나 뭐 연기금에서 어떤 모션이 나온다거나 이런 게 나와주면 좋겠으나 지금 그런 어떤 흐름은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융감독원에서 뭐 금융위원회에서 아니면 금융당국에서 각종 철퇴를 내리려고 최근에 신라젠 상장 폐지 이슈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도 계속 지금 분식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힘든 시장이죠.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이 나야 되는데 이제 언제 끝이 날지 대략 난감하네요. 저도 이 업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투자자들, 많은 투자 관련된 종사자들과 함께 똑같이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이 좋으면 저희도 좋죠. 여러분도 좋고 장이 나쁘면 여러분도 힘들고 저희도 힘듭니다. 왜? 그만큼 잠을 해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 리스크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리스키하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 국면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모든 주식을 다 정리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여기에 더해서 뭐 인버스를 사고 곧버스를 사서 수익을 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안을 찾기를 바라면서 계속 고민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어쨌든 저의 어떤 투자의 큰 철학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뭐 우리가 가장 가까운 예로 은행주를 얘기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주식시장이 여기서 더 하락을 하는데 은행주들이 더 많이 하락한다면 그때는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은행주를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제가 이 투자에 대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플로어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기회기업은행이 여기서 10,000원이라는 가격에서 더 하락한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기업은행이 얼마죠? 7조 5천억입니다. 그러면 이 7조 5천억짜리가 2021년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약 영업이익으로는 3조를 벌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절반까지는 좀 그렇고요. 굉장히 막대한 영업이익을 벌었습니다. 40% 정도. 47, 28, 40% 정도의 영업이익, 회사의 규모의 40%, 굉장한 거죠. 그리고 그 영업이익을 토대로 이제 세금 내고 뭐 내고 뭐 다 이제 다 제하고 순수하게 남은 순이익이 2조 2천억입니다. 7조짜리가 2조가 30% 정도의 순이익을 얻었습니다. 굉장하죠. 기업의 회사의 규모의 30%에 대한 이익을 얻었다. 그러면 딱 3년 뒤에 거의 이 회사의 규모에 육박하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만 합산하더라도 거의 7조 가까이 되니까요. 그렇죠? 3년간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만에 이 기업은행이라는 은행은 자기 회사의 규모에 만큼 투자금을
현금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본 기업 가치, 뭐 자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채, 은행들은 부채 총계가 왜 이렇게 높냐면 고객 자산은 은행 돈이 아니죠. 그래서 다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가 높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자본 총계가 27조 원나 되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주식이 좀 터무니없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하기 가장 좋은 기업들이 바로 은행주입니다. 기업은행이 지금 7조짜리 회사인데 자본금이 27조, 자본 총계가 27조나 되고요. 앞으로 3년 동안 7조라는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이 지금 배당을 미친 듯이 해 나가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게 돈밖에 없는 거예요. 700원을 배당합니다. 그러면 현재 만원 대비 7%를 배당하는 거거든요. 지금 은행 금리가 2%가 3% 저축은행 정도에서 3%대인데 은행주를 사서 투자를 하시면 7%의 이자가 나오는 거죠. 굉장히 큰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기업은행이 이번 증시에서 폭락을 해서 7,000원이 되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는 그렇게 되기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7,000원이다. 그럼 7,000원의 이 주식을 올해 만약에 그런 폭락장이 왔을 때 샀다면 이 투자자는 대한민국 뭐 부동산 기업이 IMF 때처럼 망하지 않는 이상은 연간 10%짜리 은행 이자가 나오는 상품에 가입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7,000원에 매수를 했다면 700원씩 이자를 받으니까. 근데 3년이 지나면 이 회사는 이 회사의 규모에 만큼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 7,000원짜리 회사가 최소한 14,000원, 2배의 가치를 뛸 수도 있겠죠. 특별한 일이 없는 거죠. 계속 돈이 쌓이니까요. 그런 개념으로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에 대한 큰 손실을 입지 않는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IMF라든지 뭐 제2의 IMF라든지 부동산 시장이 폭락해서 과거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7,000원짜리 주식은 700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 그러냐면 모든 아파트 값이 지금 30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돼버리면 그 30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았던 부동산 투자자들이 다 모두 다 어떻게 되겠죠? 끝장이 나는 거죠. 깡통이죠. 은행은 무조건 판매를 할 수밖에, 아파트 부동산을 다 팔아서 그거를 투자자에게 회수할 수 없고, 투자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런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들은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때 과거에 이제 IMF 때 은행들이 싹 다 사라졌죠. 거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몇몇 기업들이 거의 국가에서 구제 금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은행도 그 중에 대표적인 회사죠. 지금 우리은행의 지분이 어떻게 되겠죠? 자사주,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하나도 없거든요. 위스위안. 우리은행 대주주가 사람 뭐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은행주도 뭐 거의 비슷한데 은행주들이 이렇게 된 거는 이제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은행주는 보시면 예를 들어서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롯데호텔이 이제 회사가 주인이고요. 전부 삼양사 이것도 마찬가지죠. 삼양사 기업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들이 다 한번 이렇게 IMF 때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주인이 다 거의 다 외국인이, 절반이 일단 외국인이고요.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 가져갔고요. 근데 IMF 때 뭐 영화 몇 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자본을 뺏어간 거죠. 우리나라 자본은.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걸 좀 얘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도 은행은 가장 큰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 부동산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지 않는 이상은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은행주가 현재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셀트리온이 만약에 또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연간 벌어들인 돈이 있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거의 셀트리온도 영업이익으로 1조, 당기순이익으로 한 7천억 정도 버는데 이 번 돈을 계속 투자를 해 나가면서 압도적인 초격차 바이오 기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나중에 향후 더 큰 격차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어떤 리더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또 주가가
아프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또 투자를 해 나간다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야 됩니다. 머리를 잘 쓰셔야 되고요. 어떤 식으로 이걸 이겨내야 될지 방법도 잘 만들어내야 됩니다. 무턱대고 그냥 주식 싸니까 많이 떨어졌으니까 주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뭐 미수신용 막 끌어당겨서 미친 듯이 사서 뭐 5% 올라오면 팔고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투자 전략은 거의 외줄타기 전략이다. 굉장히 한번 떨어지면 그냥 인생이 끝이 날 수 있다.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와 대단한데 라고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떨어지면 끝이다. 그런 무모한 행위는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안전하게 두 발로 이 지면에 땅을 짚고 큰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고 어떤 주식 투자의 큰 수익이 아니고 기본적인 삶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나가면서 투자를 해 나가기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